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코로나 사태로 연회를 열지 못하게 된 미주자치위원회의 온라인 임시연회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미주연회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독 NGO 기아대책에 올해 20세인 최연소 유산 기부자가 탄생했습니다. 자신의 사후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는 유산 기부가 우리 사회에서는 생소하지만 기부자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교인 수 130만 명을 자랑하는 대형 교단으로 그동안 감독회장 선출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인 다툼이 벌어져 왔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9월 말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선거 준비와 총회 준비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오는 9월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각 연회별로 선거권자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회를 열지 못하게 된 미주자치연회가 온라인으로 임시연회를 개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감리교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미주연회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임시연회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감독회장 선거에 앞서 각 연회별로 투표에 참여할 선거권자를 선출합니다. 감리교 12개 연회별로 연회를 소집해 선거권자를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하는데 이달 초 명단 접수가 마감된 상황입니다. 선거권자 선출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자칫 교단법에 따라 선거권자를 선출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져 선거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감독회장 선거에서 일부 연회가 선거권자 선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선거 무효 판결이 나온 만큼 선거권자 선출 절차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뜻하지 않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미주 지역 교회들이 모인 미주자치위원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주자치위원회는 지난 2일 온라인으로 임시연회를 진행해 선거권자를 선출했는데 교단 내에선 적법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감리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은희곤 미주자치위원회 감독은 미주 지역의 코로나 상황을 전하며 온라인 회의를 총회가 인정해주길 요청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저희가 그 대안을 다 할게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전후좌우를 다 돌아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감리교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미주자치위원회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임시연회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상연회의 환경적인 것들을 잘 대처하고 그리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결과를 참고해서 이 일이 잘 되도록 동의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한 연회를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인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감독회장 선거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주자치위원회의 온라인 임시연회를 불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최근 기독 NGO 기아대책에 올해 20세인 최연소 유산 기부자가 탄생했습니다. 자신의 사후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는 유산 기부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생소하지만 기부자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오유색 기자입니다. 올해 갓 20살이 된 차은혜 양. 성인이 돼 아르바이트를 통해 직접 돈을 벌게 된 은혜 양의 첫 결심은 유산 기부였습니다. 은혜 양은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며 부모님을 통해 나눔 정신을 몸소 배울 수 있었다며 먼저 유산 기부를 약정한 어머니를 본따라 이른 나이에 유산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매달 7만 원씩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선교사를 꿈꾸고 있는 은혜 양은 나눌수록 더욱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유산 기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며 나눔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 그런 것도 배우게 되고 이제 뜻하지 않은 곳에서 또 제가 섬김을 또 받게 되고 이렇게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보험 설계사로 활동하는 남영미 씨도 지난 2017년 보험 상품을 통한 유산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남영미 씨는 기부보험을 통한 유산 기부는 실제 납입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당장 큰 금액을 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한 금액이 기부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씨는 유산 기부를 통해 자녀들에게 물질보다 소중한 나눔의 가치를 물려주고 싶다며 다음 세대를 향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유산 기부에 더 많은 이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갈 그 시대에는 기부금이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도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행복한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살아나갈 삶에 저희가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10명, 100명, 1000명이 되면 기부 문화는 자연스럽게 정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기독 NGO를 중심으로 유산 기부가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산 기부는 여전히 생소합니다. 미국과 영국 등 기부 선진국의 경우 유산 기부가 하나의 기부 유형으로 자리 잡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기부 중 유산 기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0.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산 기부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며 유산 기부는 전 재산을 일시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일부를 현금과 부동산, 주식, 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기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다 풀어내야 된다, 혹은 뭐 나이 들어서 해야 된다, 뭐 그런 오해들이 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 한 번에 현금으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기하대책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의 일부를 한다든가, 뭐 주식의 일부를 한다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유산을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유산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교인 수 130만여 명을 자랑하는 국내 대형 교단입니다. 하지만 교단의 대표인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선거 무효, 당선 무효 같은 법적 다툼을 수년 동안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2개월 뒤인 9월 말 감독회장 선거를 치르고 이어 곧바로 10월 교단 총회를 개최하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 시간에는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윤보환 감독을 만나 감독회장 선거 준비와 총회 준비 상황 등을 알아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독님께서는 지난해 8월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제 1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교단의 산적한 문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단의 문제라면 이제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문제인데 아직 그건 대법원 계류 중이고요. 또 교단의 모든 문제들은 총무 중심으로 또 연예 감독님들 중심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크게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올 10월에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총회 준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회를 위해서 그 전에 이제 9월 29일 날 감독회장과 감독 선거가 있습니다. 감독회장 선거는 4년에 한 번, 감독 선거는 2년에 한 번인데 이번에 그것이 겹쳐져서 아주 큰 선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관위에서 잘 준비하고 법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고요. 선관위 중심으로 한 선거 체제가 잘 갖춰서 결정이 되면 이제 10월 총회는 아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잘 될 겁니다. 저희 감리회는 총회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입법총회와 행정총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입법총회는 작년에 했고 행정총회는 각 연회 행사에 대한 보고,
감리교 전체 이제 지난 행사에 대한 보고, 그 다음에 비전 제시, 그것과 더불어서 선출된 감독님들의 취임이 이번 행정총회 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연회별로 또 본부에서 잘 준비하고 있고 감독 선거도 잘 치르는 것을 법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어서 이번 행정총회 준비된 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동안 감리교에서는 이제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감독회장 선거 직후에 좀 부작용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그 선관위에서는 감독 선거 후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선거 시행 세칙을 제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헌법과 같은 이제 법이 교리와 장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교리와 장정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지키면 되고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은 교리와 장정을 법은 유치 해석이나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변론적인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났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변론적인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 이후에 이제 법적으로 갔을 때 교단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법으로 가면 출교까지 되는 아주 엄격한 법 적용이 이제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잘 정리될 거라 보고 이번에는 모두가 다 수긍하고 연합해서 감리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연합해서 부흥운동에 선거구에 힘쓸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추대가 돼서 이제 임기를 한 4개월 정도 남겨놓고 계시는데 그동안 교회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교회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 좀 느끼셨는지 그걸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오래된 기독교연합단체입니다. 96년이 됐고요. 장로교회가 다양하게 나누어지기 전에 감리회와 장로교회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연합단체입니다. 그 연합단체를 통해서 일제시대 해방운동을 했고 또 6.25 때는 기도운동을 통해서 반공과 기독교가 연결되어 가는 부분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 독재가 일어나면서 우리 그 교회 협의회가 민주화 운동의 한 중심에 섰습니다. 그 한 중심에 섰을 때 이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사회로부터 아주 리더십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민주화 운동 이후에 방향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사회 성화 운동, 윤리적 가치를 이뤄내는 성경적 윤리를 이뤄내는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의감을 이제 선언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으로 방향을 갈 때 복음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한국교회 그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인정받는 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교회의 발전과 또 감리교 부흥을 위해서 감리교인들이나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느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회가 어렵긴 하지만 교회가 위축되고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더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앙과 신학이 약간 분리돼서 왔거든요. 근데 신학을 통한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연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게 하고 신앙은 깨닫게 하고 그게 정립이 돼서 깨달은 것을 믿게 하는 힘이 연합됐을 때 이제 교회는 부흥을 통해서 낙후가 아니라 부흥을 통해서 정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신앙으로 잘 뒷받침해서 이제 다음 세대도 제시하고 성도들에게 제시해서 아는 것들이 믿음이 돼서 정착이 됐을 때 신앙과 신학은 하나로 가게 되고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을 중심으로 한 이 감리교 본부가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 부흥과 또 감리교 발전을 위해서 크게 역할하게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대전에선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던 산내 곤령골의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평화정착의 계기로 삼자는 시민평화운동이 출범했습니다. 2020 곤령골 대전시민평화운동본부는 대전 빈들공동체교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종교계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곤령골 대전시민평화운동본부는 지난달부터 SNS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각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전쟁의 참상과 산내 곤령골의 아픈 사연을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대전은 이 산내 곤령골이 한반도 평화의 참상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곤령골이 대전에 지금 있습니다. 7천 명의 민간인이 전쟁으로 인해서 학살되고 더 10,000명 정도가 좌우에 의해서 이렇게 학살을 당했는데요. 이 곤령골의 참상을 더 이상 한반도에 이런 참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쟁의 참상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극복해야 되겠다는 좀 그런 생각으로 순수하게 좀 민의 힘을 모아가지고 시민의 힘으로 또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곤령골의 아픔을 한반도 평화의 동력으로 삼자고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산내 곤령골은 한국전쟁 전후 대전교도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등 최대 7,000명이 학살된 지역으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산내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거국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나면 이 법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INS 대표 조영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기회를 빼앗는 이 법을 원주교계가 힘을 합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 사이 충청도에는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밤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